안녕하세요. 서로입니다. 서로의 리디포유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산 구독자님들에게 책 한 권의 여유를 선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하와이 대저택 작가의 더 마인드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생각, 즉 무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에 부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원하는 미래를 현실화하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하는 미래를 끌어당겨야 하는데 끌어당김의 법칙을 저자는 10가지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소리내어 하루 100번씩 말하기. 두 번째, 손으로 하루 100번씩 100일간 쓰기. 세 번째, 상상으로 시각화하기. 네 번째, 감사하기. 다섯 번째, 노트에 목표를 적고 지침 전후로 읽어보기. 여섯 번째, 1000번씩 90일간 말하기. 일곱 번째, 선불 감사하기. 여덟 번째, 셀프 하이파이브 하기. 아홉 번째, 작은 끌어당김 경험하기. 열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기. 각 방법에 대한 저자의 구체적인 설명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제가 이 책에서 인상 깊게 읽었던 일부를 읽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서로의 리디포유 바로 시작합니다. 제2원칙, 상상을 통해 무의식에 닿아라. 상상만으로 현실이 바뀌는 이유.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나는 도움을 요청해오는 많은 이들과 트위터로 꾸준히 소통해왔다. 유튜브를 시작한 뒤로는 내가 받은 질문들에 대한 생각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곤 하는데 영상에서 내가 입버릇처럼 자주 했던 말이 있다.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일단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위해 자신과 대화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렸다면 이제 그걸 상상해 보세요. 무의식은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의식을 바꿔야 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나의 감이나 혼자만의 경험에서 비롯된 주장이 아니다. 나는 수천 권의 책을 읽으며 19세기에 살았던 윌리스 와틀스, 나폴레옹 힐, 조셉 머피부터 20세기의 네빌 고다드, 얼 나이팅게일, 밥 프록터, 그리고 동시대의 토니 로빈스, 존 아사라프, 존 소포릭, 그랜트 카돈에 이르기까지 부와 성공을 거머쥔 저명한 저자들이 입을 모아 상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뿐만이 아니다. 뇌스캔 실험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하는 수많은 과학자 역시 똑같은 말을 한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오는 일이 부지기수다. 에이,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상상이 만들어낸 내 주위 사람들의 기적. 상상의 중요성을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보겠다. 뇌과학자 조 디스펜자 박사의 실제 경험담이다. 그는 20대의 나이에 자전거를 타다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가 전부 골절, 다발성 척추 압박 골절 되었다. 담당 의사는 척추에 철심을 여러 군데 박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평생 걸을 수 없다고 진단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평생 걷지 못하게 되었을까? 아니다. 8주가 지났을 때 그는 기어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정확히 2달 반 만에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걸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 중 한 명이었던 담당 의사는 믿을 수 없다며 망연자실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는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집에 돌아온 뒤부터 계속 상상했다. 완벽하게 회복하여 2발로 자연스럽게 걸어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 것이다. 그는 보다 생생하게 상상하기 위해 건강한 척추 사진, 엑스레이 사진을 바라보고 다시 상상하기를 매일 반복했다고 한다. 이렇게 원하는 것을 강하게 떠올리는 시도를 시각화, 비주얼리제이션라고 표현한다. 그는 매일매일 생생한 시각화를 통해 진짜 기적을 만들어냈다. 놀랍게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 디스펜자는 등이나 허리에 작은 통증 한번 느껴본 적 없다고 한다. 이건 비단 조 디스펜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DM, 이메일과 유튜브 댓글 등 정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사람들의 경험담을 접하고 있다. 매일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제가 원하던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에 이미 다니고 있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진짜 합격했습니다. 이게 정말 되네요. 제가 감히 꿈도 못 꾸던 회사에 합격했어요. 이제는 더 큰 목표를 시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사실 탈락이었는데요. 다른 합격자가 오늘 입사를 포기하면서 제게 기회가 생겼어요. 너무나 놀랍고 기쁘고 신기하네요. 저에게 무의식의 세계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월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달성한 30대 여자입니다. 저의 30대 끝자락에서는 100억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시각화, 솔직히 가끔은 하기 싫은 날도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했어요. 폐업 위기였는데 올해 5월 순위 1억 1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상상의 힘을 알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늘 뭔가 새롭게 해보자고 다짐만 했었는데 올해 60세인 제가 어느덧 투자로 6억 원을 벌게 되었어요. 이제는 확신이 생겼어요. 상상은 과거의 당신이라면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이루게 한다. 상상의 힘은 이토록 거대하다.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상상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통념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 비이성적이다라는 말은 기본이고 미쳤다라는 비아냥까지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한 조 디스펜자 박사는 내 안에 잠든 거인, 즉 무의식을 깨우면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비록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몸의 혈관에서는 1초 동안 300만 개의 적혈구가 죽고 다시 1초 만에 300만 개의 적혈구가 그 자리를 채운다. 또 하나의 세포에서는 1초마다 화학 반응이 무려 10만 번 일어난다. 매 초마다 계산조차 하기 힘들 정도의 천문학적인 화학 반응이 우리 몸속에서 펼쳐지고 있다. 5분 전에 했던 말도 기억하지 못하고 간단한 계산조차 틀리는 우리에게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 뇌에서는 화학물질을 분비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낸다. 당신이 기대감에 차 있거나 즐겁고 긍정적인 상태일 때는 쾌락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도파민을,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한 상태가 되면 신경 펩티드라는 물질을 내보낸다. 이러한 과정을 당신 삶에 적용해 보자. 당신이 평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며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뇌는 그 즉시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화학물질을 몸에 전달한다. 그러면 몸은 그 화학물질로 인해 부정적인 느낌을 받고 그 느낌은 다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든다. 이렇게 느낌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다시 느낌을 만드는 최악의 악순환이 시작된다. 악순환이 한동안 지속되면 당신은 실제로 점점 쓸모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상태가 되어간다. 어떤가? 상상은 이렇게 현실이 된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들여다보라. 생각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는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을 만들고 역시 스스로 그 생각을 믿는다. 습관적으로 가난한 생각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믿어버린다면 당신은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정확히 똑같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조 디스펜자는 그에 져서 꿈을 이룬 사람들에 대해 한원 2009에서 상상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는지 보여주는 실험 결과를 하나 소개한다. 해당 실험의 연구자들은 실험 대상자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5일 동안 피아노를 배우게 했다. 그동안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추적하는 실험이었다. 각 그룹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 역할을 수행했다. 첫 번째 그룹, 5일 동안 매일 2시간씩 한 손으로 곡을 치는 연습. 두 번째 그룹, 아무런 악보나 지시사항 없이 매일 마음대로 피아노 연습. 세 번째 그룹, 피아노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첫 번째 그룹을 관찰하며 상상으로 연습.
네 번째 그룹, 아무것도 하지 않음. 5일 뒤에 뇌의 움직임을 측정한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실제로 피아노를 연습한 첫 번째 그룹과 피아노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오직 상상으로만 연습한 세 번째 그룹의 뇌 신경망이 거의 비슷하게 변했고, 심지어 뇌의 활성화된 부위는 같은 모습이었다. 반면 자기 마음대로 피아노를 쳤던 두 번째 그룹과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네 번째 그룹의 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연구진은 단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발달하며 우리의 뇌는 육체적 노력과 정신적 노력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 생각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만약 생각하고 상상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앞선 실험에서 마음 가는 대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던 두 번째 그룹,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네 번째 그룹의 모습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 그들의 뇌에서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기적은 불가능하다는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일, 이것이 바로 기적의 사전적 정의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자신들의 인식 범위에서 이해할 수 없을 때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호출해 왔다. 그만큼 간단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신화, 미스터리 같은 단어를 소환하기도 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여전히 알고 있는 영역보다 알지 못하는 영역이 압도적으로 많고,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으며, 인식할 수 있는 것보다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이 월등히 많다. 인간은 알고 있고,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 작은 자신들의 세계를 상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범위 밖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상상의 힘 역시 마찬가지다. 상상을 통해 원하는 삶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을 좀처럼 믿지 않으려고 한다. 만약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그건 예외적인 기적이라고 치부해버린다. 그러나 상상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흘려보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상상을 통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그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다. 200년 전 사람들에게 약 300톤의 금속 덩어리가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날아서 지구 반대편에 간다고 말하면 그들은 그런 일은 불가능하며 상식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었던 누군가의 그 상상이 비행기를 만들어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우주 관광이 가능하다는 것도 상식으로 받아들이며 산다. 당신은 상식적 현실에 갇힌 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상상을 통해 꿈꾸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100%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삶의 모습을 당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원하는 삶을 상상하라. 그리고 현실화하라. 제2원칙, 상상을 통해 무의식에 닿아라. 불을 끌어당기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법. 와, 네가 말한 대로 진짜 다 이루어졌네. 정말 신기하다, 신기해. 언젠가 친한 지인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내 이야기를 한참 듣던 그가 놀라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마침내 파이어족이 된 경험, 단기간에 유튜브 실버 버튼을 받게 된 이야기들, 심지어 목표로 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이루어졌다. 이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충격적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미 한 번 해본 것들이어서 그저 다시 한 것뿐인데. 여러 번 강조하지만 무의식이라는 내비게이션에 목표라는 목적지를 아주 여러 번 입력하여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 리미트가 걸려있는 소프트웨어가 지금의 당신이라는 결과값을 만들어냈으니 이를 지우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차례다.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은 오로지 반복뿐이다. 성공 자동화 과정 1. 매일 100번씩 소리내어 말하라. 지금부터는 어떻게 무의식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낱낱이 인수분해 해보겠다.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 세 가지를 먼저 소개한다.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소리내어 말하기이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것을 도대체 왜 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자. 무슨 일이든지 이유부터 알아야 한다.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만큼 허무한 일은 없다.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소모하는데 하는 이유를 모르니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니 점차 지쳐서 결국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효과도 없다. 이와 반대로 이걸 왜 하는지, 왜 중요한지를 알면 동기부여가 되니 매일 같은 행위를 반복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얻게 된다. 왜 자신이 원하는 삶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소리내어 말해야 할까? 그것이 왜 중요할까? 그래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공이란 뭘까? 각자가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는 제각각이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목적하는 바를 이루이다. 그렇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그걸 해야 하는 것이다. 성공이라는 엄청난 보상을 얻는 데 비하면 시도하기가 그리 어렵지도 않다. 한 문장을 100번씩 읽는 데는 하루 15분 안팎의 시간이면 충분하다. 너무 바빠서 혼자 있는 시간을 단 15분도 확보하기 어렵다고? 화장실이라도 가라.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매일 100번씩 말하기를 달성하면 당신은 그날 최소 하나의 일에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매일 최소 한 번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성공이 아니다. 성공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니 하루의 목표를 100번 말하기라는 목표 달성 역시 위대한 성공이다. 많은 이들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잊은 채 산다. 위대한 일을 위대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기회는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큼 드물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번의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부른다. 성공을 해본 사람이 더 잘하는 이유다. 하찮게 느껴지는 일을 위대하게 하라. 물론 원하는 삶을 100번씩 말하는 일은 절대로 하찮지 않다. 이를 매일 해낸다면 그야말로 위대한 성공을 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매일 최소 하나 이상의 성공을 이루면 당신의 무의식에는 아, 나는 성공을 계속 해내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점차 각인된다. 이는 일종의 바람직한 세뇌이며 무의식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코딩 한 줄을 추가하는 작업이다. 결정적으로 이 행위를 통해 당신은 자연스레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습관이란 무엇인가? 별다른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되풀이함을 뜻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의식에 어떠한 행위가 각인되어 자동화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런 식으로 성공을 자동화할 수 있다. 또한 당연하게도 당신이 100번씩 말하는 문장의 내용 역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한 줄의 코딩으로 추가된다. 이것이 고의적으로 애쓰거나 힘들이지 않고 습관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나는 지금도 매일 하루에 딱 100번씩 소리내어 목표를 말한다. 주로 혼자 있을 때 하는 편이지만 여의치 않을 땐 작게 중얼거리거나 그냥 속으로 말한다. 정말 몇 년째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를 실행하고 있다. 심지어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진통할 때조차 아내 손을 잡고 속으로 목표를 읊었다.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100번을 세면서 말했는데 은근히 번거로운 데다가 숫자를 세는 행위 자체에 신경을 쓰게 되어 몰입이 깨지기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다가 이지카운터라는 무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알게 되었고 지금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목표를 딱 한 줄로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일단 대상을 명확히 하여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이어야 한다. 주어가 빠지면 현실로 이루어지더라도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연도를 명확히 정하고 목표를 하는 금액을 매우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형 문장이어야 한다. 다음의 문장을 참고하고 당신의 목표를 만들어 보라. 나는 2027년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100억 자산가가 되었다. 나는 2025년에 연수입 2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나는 2026년에 연봉을 9천만 원으로 2배 높여 이직에 성공했다. 성공 자동화 과정 두 번째, 100번씩 100일간 손으로 써라. 두 번째 방법은 목표를 손으로 적는 것이다. 부와 성공 소프트웨어를 무의식에 새롭게 설치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도 이 방법을 가장 먼저 해볼 것을 권한다.
일단 종이에 글을 쓰면 글의 내용과 관련된 생각을 무조건 하게 된다. 그리고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 즉, 손으로 쓰는 이 행동이 추후 상상으로 시각화를 하는데 토대가 되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각화의 기초 공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손으로 쓰기를 가장 먼저 권하는 이유다. 이 방법 역시 무의식의 목표를 각인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데 손으로 쓰는 이 행위는 키보드로 타이핑하거나 입으로 말할 때보다 뇌에 훨씬 깊게 각인된다. 시험 공부를 할 때 그냥 눈으로 책을 읽을 때보다 손으로 적으면서 했을 때 결과가 더 좋았던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목표를 손으로 쓰는 행위도 같은 원리다. 무의식을 시멘트로 굳힌 단단한 벽이라고 한다면 앞서 소개한 소리내어 말하는 행위는 나무젓가락으로 벽에 글씨를 쓰는 것과 비슷하고 손으로 쓰는 행위는 새 젓가락으로 쓰는 것에 가깝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수차례 입증된 결과다. 2014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와 UCLA의 공동 연구 결과 타이핑으로 필기한 그룹보다 손으로 필기한 그룹의 기억력이 월등히 우수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타이핑으로 필기한 그룹은 24시간 후에 대부분의 내용을 잊어버린 반면 손으로 필기한 그룹은 일주일이 지난 뒤에도 상당 부분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미 성공을 이룬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목표를 100번씩 100일간 매일 쓰라는 것이다. 돈의 속성 스노우폭스 북스 2020의 저자 김승호 회장도 이 방식으로 일생을 통틀어 간절히 원하던 8가지 목표를 이뤘다고 한다. 직접 해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만 매일같이 손으로 목표를 100번씩 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같은 문장을 100번씩 쓰는 데만 3, 40분가량 걸리는 데다가 단 하루도 거르지 말아야 하므로 정말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100번씩 100일간 연속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걸 해낼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 나는 100일간 그 어떤 저녁 약속도 잡지 않았다. 열이 39도까지 치솟았던 날에도 기어이 다 쓰고 나서 병원에 갔다. 새벽까지 야근을 하는 날에는 일하는 도중 불 꺼진 회의실에 들어가서 100번을 다 쓰고 난 후 다시 일했다. 정말 너무나 피곤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것 같은 날에도 거르지 않고 썼다. 그렇게 나는 100일간의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았다. 100번째 날을 맞이한 날, 1만 번째 문장을 쓰던 그때의 감정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과 감동이 밀려왔다. 100일간 100번의 성공을 했다는 성공 경험치 또한 쌓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목표를 쓰는 동안 나의 무의식이 새롭게 설치되고 있음이 느껴졌다. 생각, 생활 패턴, 사고방식이 점차 변해갔기 때문이다. 당신도 꼭 나와 같은 경험을 해보길 바란다. 보통 100번씩 100일간 쓰는 목표는 인생의 최종 목표 혹은 중장기 목표이기 때문에 100일째 되는 날 곧바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물론 100일간 쓰는 도중에 목표가 이루어졌다는 분들의 사연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당신의 무의식은 100일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새로운 부의 소프트웨어, 성공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당신이 손으로 10,000번이나 지쳐 쓴 목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나 역시 꽤나 먼 시점의 목표를 적었고 몇 년 전 썼던 그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간 목표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럼 최종 목표도 결국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며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손으로 쓴 그 목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정말 절묘하게 무의식에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나를 안내해 준 것이다. 성공 자동화 과정 셋. 상상으로 시각화하라. 다음으로는 상상으로 시각화를 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방법은 손으로 쓰기,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시각화다. 시각화의 핵심은 원하는 모습을 이룬 자신을 상상하며 벅찬 감정을 느끼는 데 있다. 나는 이를 인생 미리 보기라 부르는데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미리 보고 벅찬 감정을 느끼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자수성가 부자들, 기업의 CEO, 뇌과학자,
심리학자, 형이상학자,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 짐 캐리, 비욘세와 같은 할리우드의 셀럽들까지 각자의 경험을 근거로 시각화의 엄청난 효과를 일관되게 주장한다. 시크릿의 저자 론다 번은 상상을 하면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어차피 인간의 영역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 그저 우주가 응답할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조 디스펜자를 비롯한 여러 뇌과학자들은 앞서 설명한 뇌의 신경 가소성을 근거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매우 과학적으로 설명했으며 디바인 매트릭스, 느낌이 현실이 된다. 김영사 2021의 저자 그렉 브레이든, 킹덤 시크릿 알레 2023의 저자 다카하시 히로카즈 등은 양자역학을 통해 설명하기도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시각화해온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앞서 설명한 과학자들이나 성공한 부자들은 알지도 못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저 너무 절실했고 시각화 외에는 나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상상했을 뿐이다. 일종의 생존 본능이 아니었나 싶다. 시기마다 목표는 조금씩 달라졌지만 나는 무엇이든 최대한 자세히 상상하고자 했다.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만나는 날의 날씨, 만나는 장소, 그곳의 가구 배치, 온도, 조명, 그의 표정, 그가 나에게 하는 말, 악수할 때의 느낌까지 상상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각화할수록 그 순간의 감정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꼭 기억하라. 내는 시각화를 할 때의 좋았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한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시각화할 때의 똑같은 상황으로 기어이 당신을 데려다 놓을 것이다. 그때가 바로 상상이 현실화되는 경이로운 순간이다. 끌어당김에는 리스크가 없다. 말하고, 쓰고, 상상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거면 세상 사람들 다 성공했겠네. 지금까지 설명한 이 방법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확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다. 이 모든 방법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낸 것이 아니며 오래전부터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하게 여겨온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왜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르고 크게 관심도 없는 것인가? 성공한 사람들이 굳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붙잡고 일일이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바쁘고 그들은 돈보다 시간을 훨씬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그들이 굳이 성공의 비밀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설득하러 나설 이유가 없다. 다행히 그들 중 몇 명이 이 책을 통해 원하는 삶을 이루게 된 비밀을 털어놓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말을 한번 따라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한번 시도할 때마다 몇만 원씩 비용이 발생한다거나 하루에 적어도 서너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고민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말한 위의 세 가지 방법을 실행하는 데는 돈도 들지 않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건강을 상하게 하지도 않고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아니,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3원칙, 불을 강하게 끌어당겨라.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가? 2023년 9월까지 20억 원을 벌고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하라는 것은 다 했는데 왜 제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저에게는 끌어당김이 통하지 않는 걸까요? 무의식에 부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리고 한번 해봐야겠다는 결심이 섰다면, 처음에는 마음이 꽤나 들뜰지도 모른다. 드디어 꿈을 현실화할 수 있겠다는 희망도 생기고, 목표를 매일 100번씩 소리내어 말하기, 손으로 직접 쓰기, 상상으로 시각화하기 역시 기꺼이 해보리라 각오를 다진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소프트웨어를 갈아 끼우는 이 과정, 즉 끌어당김의 습관을 장착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만큼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보다 10배 이상 더 어렵다고 생각하면 된다. 갑자기 조금 우울해진다고? 더욱 우울한 상황이 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매일같이 실천했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을 때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셀프 퇴장을 해버린다. 도대체 간절한 그 꿈은 언제 현실화되는가? 간절한가? 그 간절함은 진짜인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다가 그만둬 버리기 전에 스스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 나는 이걸 정말 절실히 원하는가에 대한 굳은 확신이다.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안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며칠만 살짝 해봐야겠다 하는 식의 태도로 목표를 현실화했다는 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또한 아무것도 안 하고 말 그대로 끌어당김만 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신비로운 빛이 한 줄기 비추며 현실이 순식간에 바뀌는 순간 같은 것도 당연히 없다. 목표가 절실하다면 당신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내가 행동해야 한다가 아니라 행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습관으로 정착하여 매일 실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러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을 것이다. 옆에서 누가 뜯어 말려도 하게 된다. 이 과정은 전혀 어색하지도 인위적이지도 않다. 끌어당김이 당신의 행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4부에서 이야기하겠다. 스스로 얼마나 절실한지를 점검했다면 그 다음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목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진 그 순간을 상상하기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미소가 지어지는가? 어린 시절 소풍 가기 전날 밤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던 그날처럼 설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건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이 아니다. 하와이 데저텍 채널 구독자분 중 이런 사례도 있었다. 20억 원의 자산을 쌓고 파이어족이 된다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시각화를 하고 100번씩 100일간 목표를 쓰고 있는데 정말 이상할 정도로 설레지 않는다고 했다. 알고 보니 그는 사실은 자산을 많이 모으기보다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했다. 일로 인정받으며 성공하는 삶이 진짜 원하는 목표였던 것이다.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완전히 반대인 파이어족을 목표로 오히려 그 일을 조기 퇴직하겠다고 상상하니 설레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다. 이런 사례가 바로 진짜 원하는 목표가 아닌 경우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 목표 역시 진짜 목표가 아닐 수 있다. 남들이 다들 몇 년도까지 몇십억을 벌어서 파이어족이 되겠다고 하니 그저 이와 비슷한 목표를 잡은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자. 5년 정도면 길지도 짧지도 않은 것 같은데 기간은 2028년으로 정하자. 대충 50억 원이면 충분히 많은 것 같으니 금액은 이 정도로 정하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지는 않았는가? 그래선 안 된다. 당신을 설레게 하는 진짜 목표를 찾아야 한다. 걱정하지 마라. 바라는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진짜로 원하는 것을 찾아 명확한 목표를 정했고 그 누구보다 절실했으며 이를 위해 끌어당김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했다고 해보자. 이렇게만 하면 목표로 정한 바로 그 시기에 정확히 현실화될까? 물론 이와 관련한 성공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100번씩 100일간 쓰기 67일 차에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원하는 그 연락을 받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올해 초에 제가 썼던 목표를 예상보다 더 빨리 달성했습니다. 처음에 목표를 정할 때까지만 해도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금액과 목표치였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정했던 시점에서 정말 딱 며칠 차이로 목표가 이루어졌어요.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목표로 삼았던 시기보다는 10개월 정도 늦긴 했지만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졌다 라고 노트에 꾸준히 적었습니다. 목표를 정한 날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목표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듭니다. 다 왔다. 이제 다 왔다. 참고로 나는 내가 특정했던 시기보다 훨씬 빨리 이룬 목표들이 더 많았다. 물론 수개월, 길게는 1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적도 있다. 한 번은 딱 하루 차이로 현실화된 적이 있어서 스스로도 꽤 놀랐던 기억이 난다. 직장인 시절 나의 첫 번째 경제적 목표는 순자산 1억 원을 모으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2억 원, 다음은 5억 원, 그 다음은 10억 원이었다. 당시 순자산 10억 원을 결국 달성했다라는 확언을 매일 말하고 쓰고 시각화했다. 이루어지는 시기는 그의 상반기의 마지막 날이 6월 30일로 정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일찌감치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가 있었다. 반년 동안 단 2명만 집을 보고 갔을 뿐 그의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판례의 기미가 전혀 없었는데 신기하게도 다음 날인 7월 1일 집을 보러 온 부부가 바로 당일 계약하기를 원했다. 심지어 당시 매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격으로 말이다. 비록 1,000만 원 차이이긴 했지만 나의 매물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그렇게 하루 차이로 순자산 10억 원의 목표가 현실화되었다. 물론 목표가 현실화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시간의 오차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은 이루어진다. 우리는 시간의 오차보다는 이루어진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시간의 좌표에 오차가 생기는 이유. 시간의 오차는 왜 발생할까? 스스로 원하는 목표와 원하는 삶을 연도까지 특정해서 말하고 쓰고 시각화했으니 그 시기에 정확히 이루어지며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말인다. 하지만 사실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정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삼재가 있어서라거나 사주팔자가 좋지 않아서라거나 별자리나 MBTI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정말 이런 것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 연도를 설정하는 행위 자체가 시간의 좌표를 찍는 것이므로 오차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내가 시간을 3차원 공간이 아닌 4차원 시공간으로 생각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우리는 공간의 특정 지점에 좌표를 찍을 수 있듯이 똑같이 특정 시점, 시간에도 좌표를 찍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시공간이 아닌 공간의 세계, 즉 4차원이 아닌 3차원에 존재하므로 4차원의 한 축인 시간을 볼 수도 인식할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원하는 시간의 좌표를 대략적으로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신이 목표를 이루는 시점을 2023년 12월로 정했다고 해보자. 당신은 시간의 좌표를 2023년 12월로 정확히 찍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 좌표는 2023년 3월일 수도 2024년 12월일 수도 있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보자. 스마트폰으로 우리나라 지도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목표가 이루어지는 시간의 좌표를 2024년으로 찍었다. 이때 당신이 찍은 2024년이라는 좌표를 서울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라고 가정해보겠다. 석촌호수가 서울의 동쪽, 한강 아래에 있음을 아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목표를 굉장히 명확히 알고 있는 것과 같다. 이제 당신은 우리나라 전체 지도 중에서 서울이 위치한 곳, 그 중에서도 동쪽 아래를 손가락으로 찍었다. 이것이 바로 목표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2024년으로 정하는 행위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당신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매우 정확하게 장소를 찍었다고 생각했지만 엄지와 검지로 지도를 확대해 보니 성수동이 찍혀 있는 게 아닌가. 성수동은 당신이 찍었다고 생각했던 2024년, 즉 석촌호수와는 6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리 먼 거리는 아니다. 이때 성수동이라는 시간의 좌표는 2023년일 수도 2025년일 수도 있다. 시점의 오차는 이렇게 발생한다. 2024년이 아닌 2023년 혹은 2025년에 목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절실히 원하는 그 목표와 삶이 2023년에 이루어졌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은가? 목표로 삶았던 2024년보다 빨리 이루어졌으니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 것이다. 이게 뭐야? 2024년이 원래 목표였는데 끌어당김의 법칙, 이거 안 맞네? 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2025년에 목표가 이루어진다면 당신은 2024년부터 그 1년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 같은가? 수없이 자책하거나 좌절하며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에 사로잡혀 보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2023년이든 2025년이든 오차는 둘 다 정확히 1년이다. 사실 2023년도도 틀렸고 2025년도도 틀렸다. 그러니 2023년에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감격하면서
2025년에 이뤄지는 것은 실패라고 여기는 생각은 타당하지 않다. 그 어떤 순간에도 목표는 정확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다른다. 석촌호수라는 시간의 좌표를 찍으려면 최소한 석촌호수가 어디에 있는지는 대략 알아야 한다. 이는 곧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그에 따른 실행 계획이 나오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시간의 좌표를 제대로 찍을 수 있다는 말이다. 석촌호수가 서울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은 상징적인 큰 목표만 정한 채로 일단 2024년으로 정해볼까? 하고 주먹 9구식으로 시간의 좌표를 찍는 것과 똑같다. 앞서 이야기했던 성수동은 석촌호수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으므로 작은 오차에 불과하다. 2023년이든 2025년이든 원하는 삶이 당신의 눈앞에 펼쳐질 테니까. 그러나 엉뚱하게 부산이나 제주도를 찍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단순한 시간의 오차를 넘어 삶의 오차가 발생하고 만다. 2024년이 아니라 어쩌면 2040년에 이뤄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아마 2040년이 오기 전에 당신은 그 목표를 이미 포기했거나 까마득히 잊은 채 살아갈 것이다. 이렇듯 크나큰 오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원하는 목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당신은 석촌호수라는 좌표가 서울 송파구, 서울의 동쪽에 있다는 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무턱대고 아무 지역이나 찍지 않았다. 목표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다. 호기롭게 뭐 이때쯤이면 이루어지겠지 하고 생각해버리지 말고 당신의 목표가 정말로 얼마나 명확한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목표가 얼마나 명확한가? 이것이 핵심이고 본질이다. 목표가 명확하다면, 그리고 스스로 믿는다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의 오차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별것 아닌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오차 때문에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삶을 버리지 마라. 오늘 제가 읽어드린 더 마인드 어떠셨나요?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한 문장으로 만들고 쓰고 상상으로 시각화해서 끌어당기고 싶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고 한 문장을 바로 적었습니다. 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서로의 리디포유 채널을 구독자 50만 명 이상으로 성장시켰다. 제 채널의 구독자가 50만 명이 되는 모습을 끊임없이 상상하며 시각화해야겠습니다. 제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도 여러분의 무의식을 바꾸고 원하는 것을 현실화하는 필수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상 서로였습니다.